예,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화학공학 전공의 김재정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신진 발표에서는 Microfluidic Platform for Hydrogel Microparticle Arrangement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 발표이기 때문에 간단히 자기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박사학위는 MIT 패트릭 도일 교수님 방에서 마쳤고요. 그 후에 포스닥은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털의 데니얼 일리멜 교수님에서 마치고 작년 9월부터 홍익대학교에 부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는 마이크로 파티클 어레인지먼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마이크로 파티클을 어레인지먼트 할 거냐? 저는 하이드로젤 파티클을 어레인지먼트 할 겁니다. 하이드로젤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이드로젤은 분자 레벨에서는 솔루션과 같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 기계적 물성을 따져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고체와 같은 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특이한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 사이즈의 하이드로젤 파티클을 만들어서 이거를 진단 분야, 조직공학, 그리고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등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입자 합성법 같은 경우에는 이멀전 중합이나 서스펜션 중합을 이용해서 입자를 합성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입자의 모양이 구형으로 제한이 되고 입자들의 사이즈가 매우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입자의 기능을 매우 파인 튜닝 하고 싶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드밴스드 파티클 신세시스 테크놀로지들을 개발했는데요. 각각의 기술들은 그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한 기술은 여기 밑에 보시는 스타플로우 리소그래피라는 기술인데 이 스타플로우 리소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입자 합성 선호 기능을 동시에 일정 레벨까지는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는 게 스타플로우 리소그래피의 스키매틱입니다. 마이크로플루이딕 채널,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디멘션을 가지는 채널에 포토큐어블한 프리폴리머 솔루션을 흘려줍니다. 그 후에 이 프리폴리머 솔루션을 멈추고 패턴된 UV를 조사해서 채널 내에서 광중압을 통해 입자를 합성합니다. 그 후 다시 이 큐어블한 프리폴리머 솔루션을 흘려줌으로써 우리가 입자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흐름, 멈춤, 조사 세 가지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많은 수의 입자를 빠르게 그리고 그 캐릭터리스틱을 파인 튜닝하면서 입자를 합성할 수 있는 뛰어난 기술입니다. 해당 입자 같은 경우에는 합성 이후에 화학 반응을 통해서나 혹은 합성 과정에서 펑셔널한 나노파티클을 넣어줌으로써 그 기능성을 부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오버뷰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이크로플루이딕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기능성 마이크로 입자를 합성하고요. 그 후에 입자들을 배열하는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자 자체 혹은 배열된 입자 어레이를 재료과학, 의공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제 연구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두 가지 주제에 관해서 짧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입자 배열에 관한 연구고요. Porous Microwave for Geometry Selective Large Scale Microparticle Array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드로젤 파티클은 바이오 에세이, 조직공학, 그리고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데 이것들을 배열하게 돼서 어레이를 만들게 되면은 멀티플렉스 바이오 에세이나 미세환경 제작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빠른 디코딩 속도를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비교 불가능하게 거의 무한에 가까운 인코딩 용량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입자 배열 기술들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요. 4가지 입자 배열 선호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수의 입자를 매우 빠른 속도로 배열하기를 원하고요. 입자들을 정확한 위치에 배열하기를 원합니다. 또 입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특정 위치에 배열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입자 조작 기술이 다양한 입자의 그 화학 조성에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기존 기술들 같은 경우에 뛰어난 기술이지만 이 4가지 입자 배열 선호 기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제한점은 응용 분야에서의 제한점을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멀티플렉스 바이오 에세이에서 랜덤 어레인지먼트를 형성하거나 로우 일드 오브 어셈블리만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혹은 미세환경 제작에서 매우 큰 사이즈의 파티클을 요구하거나 어셈블리 타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제한점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아이디어란 입자 배열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을 했냐면은 템플레이트 베스트 메소드를 기반으로 개발을 했는데요. 템플레이트 베스트 메소드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정확한 위치의 입자를 배열할 수 있는 정확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드라이빙 포스, 추진력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아이디어란 플랫폼을 개발했는데요. 기존의 템플레이트 베이스드 메소드의 드라이빙 포스를 묘사하면 다음과 같이 묘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제가 아이디어란 플랫폼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이디어란 포스 필드는 어떻게 생겼냐입니다. 아이디어란 포스 필드는 어셈블리 템플레이트인 마이크로웰에 수렴되는 모양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그 크기를 조절 가능하고 그리고 다양한 입자의 화학 조성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드라이빙 포스로는 무엇이 있을까입니다. 저는 그 답 중 하나로 하이드로다이나믹 포스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하이드로다이나믹 포스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입니다. 저는 마이크로웰 밑면에 오픈 포어를 만들고 프레셔 디퍼런스를 걸어서 아이디어란 포스 필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포러스 마이크로웰을 제작하고자 하였고요. 포러스 마이크로웰은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Vacuum Assisted Molding 메소드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몰딩 메소드를 이용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지오메트리를 파인 튜닝할 수 있었고요. 여기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포터 그리고 더멀 큐어블한 폴리머를 이용해서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디자인한 것처럼 마이크로웰 밑에 오픈포어가 존재하게끔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플랫폼을 이용해서 입자를 배열했는데 어떻게 배열했냐면요. 위에 파티클 서스펜션을 올려주고 플랫폼 밑에서부터 네거티브 프레셔를 걸어줘서 아이디어란 포스 필드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하이드로다이나믹 포스가 마이크로 파티클을 마이크로웰로 가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된 파티클은 모양이 맞는 마이크로웰에는 들어가고 모양이 맞지 않는 마이크로웰에는 들어가지 않고 워싱 스텝에서 제거되게 됩니다. 이렇게 어셈블리 워싱 스텝을 반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많은 수의 입자를 빠른 속도로 배열할 수 있었습니다. 좌측에 있는 여기 그림을 잠시 보시면요. 제일 위에 보시는 그림은 제가 SFL, 스타플로우 리소그래피를 이용해서 합성한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다이아클레이트 파티클입니다. 그 두 번째로 보시는 거는 포러스 마이크로웰이고요. 마지막이 제가 배열한 입자 어레이입니다. 잠시 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첫 번째 입자 크기보다 마지막에 배열된 입자의 크기가 아주 약간 더 작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입자가 배열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웰로 스퀴즈돼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해당 과정을 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스케일링 티어리를 적용했고요. 거기에는 캐필러리 마이크로 미케닉스와 인터피어런스 핏의 이론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과정을 가버닝하는 지배하는 무차원수를 하나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무차원수는 어프라이트 프레셔와 월 프릭션의 비율로 주어지고요. 그 말인즉슨 이 무차원수가 일정 밸류보다 크게 되면은 입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일정 밸류보다 작게 되면은 입자에 못 들어간다는 결과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디멘션리스 넘버가 다른 두 개의 디멘션리스 넘버로 나누어진다는 점인데요. 첫 번째 디멘션리스 넘버는 어프라이트 프레셔와 머티리얼 프로퍼티로 대표가 되고 두 번째 디멘션리스 넘버는 purely geometric 팩터로 주어졌습니다. 이 두 개로 나누어진 디멘션리스 넘버를 이용해서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고 입자가 들어가는 조건과 들어가지 않는 조건을 표시해보니 앞에서 제가 제시했던 것처럼 크리티컬 밸류 이상이면은 입자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입자가 못 들어간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플랫폼과 스케일링 티어리를 기반으로 입자들을 그 사이즈 그리고 모듈러스 단단함 정도 그리고 쉐입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위치에 정확히 배열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그 특이성을 96% 이상으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 입자를 그 특성에 따라 특정 위치에 배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순차적으로 배열함으로써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복잡한 바이오 컴패티블한 어레이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 데모를 통해서 그 유용성을 재료과학과 의공학 분야에서의 유용성을 보여주었는데요. 잠시 두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서는 사이토카인이 레이드된 사이토카인이 들어있는 하이드로젤 입자를 배열을 해서 투 디멘셔널한 헤테로지니어스 케미컬 그레디언트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뮨셀이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를 보는 미세환경을 제작했습니다.
다음 밑에 그림에서는 어컨버팅 나노 크리스탈이 들어있는 여기는 하이드로젠 파티클은 아니고요. 이제 폴리우레탄 아크릴레이트 파티클인데 그 파티클을 배열함으로써 위조 방지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티 카운터피팅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입자 배열의 파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아래의 어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저는 10의 20승에 달하는 엔코딩 용량을 제공할 수 있었는데요. 10의 20승이라 함은 전 세계 사람 숫자보다도 많고 구찌 매장에서 사용하는 시리얼 넘버보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래알 숫자보다 큰 수인데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매우 간단한 입자를 배열함으로써 이렇게 익스포넨셜한 인크리즈를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입자 배열의 파워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마이크로 파티클을 배열할 수 있는 컨트롤러블한 드라이빙 포스를 가지는 포러스 마이크로웨어 플랫폼을 개발했고요.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서 대규모 신속 입자 배열을 달성했고, 그리고 입자들을 특정 위치에 그 성질에 따라서 배열할 수 있는 데모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플랫폼의 유용성을 재료과학, 의공학 분야에서 데몬스트레이션 하였습니다. 가장 처음에 제가 플랫폼을 디자인할 때 4가지 입자 배열 선호 기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당 표는 기존의 기술들과 제가 이번에 보여드린 기술과의 그 4가지 입자 배열 선호 기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4가지 입자 배열 선호 기능을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프로젝트는 입자 고정 격리를 통한 마이크로 RNA 검출 프로젝트입니다. Hydrogen Particle Packing and Isolation for Highly Sensitive Microarray Detection입니다. 우리가 드랍넷을 바이오에세이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드랍넷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많은 샘플을 검출할 수 있고, 또 격리된 볼륨 내에서 리액션을 진행함으로써 시그널 앰플리피케이션을 통해 민감한 에세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를 드랍넷에 가두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0개, 1개, 2개, 그리고 3개 이렇게 확률적으로 오브젝트를 엔캡슐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확률적 분포를 얻게 되면은 그 특정 개수의 입자를 특정 오브젝트의 수를 가지고 있는 드랍넷을 소팅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자 저는 다음과 같은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스타플로우 리소그래피를 이용해서 하이드로젠 파티클을 합성하고요. 이 하이드로젠 파티클을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하이드로젠 마이크로플루이딕 파킹 낫에 파킹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입자를 흘려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슈퍼하이드로포빅한 오일을 흘려줌으로써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물방울, 하나의 드랍넷에 하나의 하이드로젤 입자를 격리시키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면은 해당 비디오는 5배 느리게 입자 파킹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리얼타임으로 입자 격리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험 결과를 얻는 것이 끝이 아니라 또 이론적 분석을 통해서 입자들이 어떤 조건에서 파킹이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한 가지 앞에서의 분석과 차이점은 이번에는 좀 더 소프트한 PDMS 머티리얼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채널 디포메이션을 고려해서 마찬가지로 입자의 사이즈와 모듈러스에 따라서 언제 입자가 파킹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슈퍼하이드로포빅한 오일을 제가 입자를 흘린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흘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입자를 흘린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흘렸더니 제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한 사이즈의 드랍넷이 형성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일 워터 인터페이스가 파킹 낫에 점점 침범을 하면서 결국에는 다른 사이즈를 형성하는 겁니다. 반대로 제가 백플로우 방향으로 이제 흘려주게 되면은 오일 워터 인터페이스가 파킹 낫에 침범을 안 하고 깔끔하게 모노디스퍼스한 드랍넷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도 마찬가지로 스케일링 기어를 이용해서 언제 오일 워터 인터페이스가 침범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오일 워터 인터페이스는 어프라이트 프레셔가 맥시멈 인터페이셜 텐션을 이기게 되면은 파킹 낫에 침범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오일 워터 인터페이스가 더 작은 엔트런스를 가지는 밑면과 먼저 만나야 침범을 안 한다고 결론을 내려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백플로우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스케일링 기어를 이용해서 파킹 프로세스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하고 결과적으로
높은 수율의 파킹과 아이솔레이션 일들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거를 마이크로 RNA 디텍션에 활용하기 전에 한 가지 데몬스트레이션을 진행했는데요. 이 데몬스트레이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하이드로젤 입자를 고정 격리시켰습니다. 이 하이드로젤 입자는 엔자임으로 기능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효소로 기능화가 되어 있고요. 격리된 물방울 내에서 아래와 같은 효소 반응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효소 반응 결과 형광 물질이 점점 생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격리된 드럼 내에서 효소 반응을 진행함으로써 보시는 바와 같이 시그널 애플리케이션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측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효소 반응을 통해서 시그널을 증폭한 것과 증폭하지 않은 것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 활용했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 RNA 디텍션에 활용했습니다. 마이크로 RNA는 숏 non-coding RNA로 포스트 트랜스크립트리 진 익스프레션을 레귤레이션합니다. 특이한 점은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마이크로 RNA가 굉장히 유니크한 디스레귤레이션 패턴을 보인다는 건데요.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마이크로 RNA를 다중 분석하면 굉장히 유용한 바이오 마커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하이드로젤 파티클을 이용해서 마이크로 RNA 디텍션을 하는 기술이 이미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정량적이라는 점, 그리고 민감하다는 점, 비싸지 않다는 점, 다중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복잡한 샘플에서 아주 최소한의 프로세스를 통해 검출할 수 있다는 매우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민감도에 국한해서 보면 아직 싱글셀 레벨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개발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해당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하이드로젤 파티클에는 보시는 바와 같은 프로브 몰레큘이 있습니다. 이 프로브 몰레큘은 타겟 몰레큘과 어댑터와 컴플리멘터리한 시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겟 몰레큘과 하이드로젤 파티클을 같이 인큐베이션을 시키면은 타겟 몰레큘이 프로브에 하이브리다이즈 되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어댑터와 플로레센스 몰레큘을 하나씩 태깅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이브리다이즈 된 타겟 몰레큘 하나당 하나의 플로레센스 시그널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이렉트 태깅 메소드라고 명명을 하고요. 가장 마지막 스텝에서 플로레센스 몰레큘을 태깅하는 대신에 엔자임을 태깅하고 제가 개발한 플랫폼에서 고정 격리를 시켜서 시그널 증폭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다른 마이크로 RNA 스피시스에서 약 10배 정도 향상된 리밋 오브 디텍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향상된 리밋 오브 디텍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쉐입 코딩된 SFA를 활용하면 우리가 다양한 모양의 입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쉐입 엔코딩된 하이드로젤 파티클을 만들어서 다중 분석을 향상된 리밋 오브 디텍션에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하이드로젤 파티클을 고정 격리하는 플랫폼을 개발했고 이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확률적 엔캡슐레이션을 극복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서는 격리된 공간 내에서 효소 반응을 통해 민감한 마이크로 RNA 다중 분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구 오버뷰를 다시 말씀드리면요. 저는 마이크로 플루이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이드로젤 파티클 혹은 폴리머 마이크로 파티클을 합성하고 기능성 파티클을 합성하고 그거를 배열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후에는 입자 그 자체 혹은 배열된 입자 어레이를 활용해서 재료과학적, 의공학적 분야에서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했습니다. 당연히 저 혼자서는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낼 수 없었고요. 저를 지도해 주셨던 지도 교수님들과 같이 일을 하셨던 코워커분들, 그리고 펀딩 소스, 그리고 오늘 초대해 주신 한국화학공학회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입자가 웰에 들어갈 때 네. 어널리시스를 하실 때 그 인자들이 스태틱 인자들 있잖아요. 프레셔 드랍이랑 네. 그 일종의 그 프릭션 팩터 같은 어떤 스태틱한 팩터들로 해석을 하셨는데 실제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 오리엔테이션의 다이나믹스라든지 네. 다이나믹스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방향으로 라인을 한다든지 그 과정들이 혹시 뭐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플로 그런 방향의 어떤 그 속도랑 혹은 그 잡아당기는
요 음압이라고 하는 거, 혹시 뭐 그런 어떤 인자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아날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파티클의 입자 모양과 마이크로웰이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평가했는데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입자가 틸트되거나 혹은 다른 모양의 입자가 생기게 되면은 그 마이크로웰과 모양이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걸어준 프레셔가 입자에 걸리는 게 아니라 가장 밑면에 있는 포러스 멤브레인에 대부분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잘못 가이드된 입자들은 들어가지 않고요. 워싱 과정에서 다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어셈블리 워싱을 진행함으로써 그 매 스텝마다 옳게 오리엔테이션 된 애들만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대학교 정원영입니다. 발표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스타플로우 리서그래피에 의해서 만들어진 파티클을 일종의 분리하시거나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하시는 이런 연구인데, 이 스타플로우 리서그래피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방향으로는 일정한 실린더 형태의 파티클들만 형성이 될 텐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산업에서 이용하는 어떤 스페이컬한 파티클이라던가 일단 일립소이딕한 이런 파티클들도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네. 예,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디벨롭할 때 저희 패트릭 도일 교수님 랩에서 스타플로우 리소그래피를 이용해 2D 익스트루디드 스트럭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린더 모양의 입자를 가졌기 때문에 실린더 모양의 마이크로웰로 잘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스피리컬한 파티클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슬라이드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은 걱정을 저도 가지고 있어서 스피리컬한 파티클을 다양한 사이즈로 만들고 그를 분류하고 그리고 그때 어떻게 스케일링 티어리에 의해서 디멘션리스 넘버가 나오는지를 서포팅 머티리얼에 제가 넣어놨는데 지금 슬라이드에는 제가 구성을 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분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